똑똑. 네, 들어오세요. 지금부터 사이상담소 시작하겠습니다. 가족, 친구, 연애, 인간관계 사연 등 기다리고 있어요. 사이사이 POD 메일로 똑똑 문 두드려주세요. 오늘은 익명 요청의 사연인데요. 수전님과 상황극을 하고 사연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여기서 상황을 마음에 안 들었었을 때랑 마음에 들었었을 때 이렇게 두 가지로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좋아요. 왜냐면 지금 이 사연을 들으시면서 소개팅을 준비하고 계신 분도 있고 네. 아니면 소개팅이 ING 진행 중인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소개팅에서 제일 중요한 건 타이밍이잖아. 네. 서로가 호감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야 되니까. 네. 그럼 오늘 수조님 연기 기대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마음에 들었을 때. 네. 큐. 다음에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아, 좋아요. 언제 보실래요? 주말에 될 것 같은데 뭐 좋아하는 맛집 있으세요? 저는 매운 거 빼고 다 잘 먹는데 그러면 토요일이 좋으세요? 일요일이 좋으세요? 저녁에 봬요. 토요일이 더 좋죠. 그러면 토요일 저녁에 뵙는 걸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또 자연스럽게 흘러가겠네요. 네.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곳으로 이렇게 데리고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때요? 그러니까 소개팅 남이 좋아하는 곳을 골라서 가실 거예요? 아니면 내가 친구들이랑 갔던 곳 중에서 여기 괜찮네 이러면서 유도해서 거기 한번 가볼까 이럴 것 같아. 이제 뭐 혹시 가고 싶은 곳이 있으신지 뭐 먹고 싶은 게 있는지 여쭤보고 뭐 이렇게 잘 모르겠다고 하시면 그때 제 선택지를 좀 드릴 것 같아요. 그러면 내 선택지가 어떻게 보면 내가 잘 아는 곳이니까 네. 마음에 들었었을 때 더 빠르게 리드할 수는 있긴 하군요. 네네. 맞잖아요. 편안한 공간에 가서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으면서 네, 재밌는 얘기도 맛. 하고 네. 그렇잖아요. 일단 네. 이게 있을 것 같아요. 소개팅도 맛집을 가냐 안 가냐의 차이가 클 것 같아요. 네,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처음 만나는 사이 그리고 뭐 두 번째 만나도 어색하잖아요. 네. 근데 어떤 음식이 놓여 있느냐에 따라서 네.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가 차이가 있거든요. 네. 아, 근데 사실 만약에 긴장을 많이 하는 분이라고 하시면 맛집을 가도 이게 무슨 맛인지 모를 것 같긴 해요. 코로 들어가는지. 그러면 마음에 안 들었었을 때도 한번 해볼게요. 네. 대사는 똑같아요. 저의 대사는 똑같으니까 맞춰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큐. 다음에 맛있는 거 한번 사드릴게요. 아, 네네. 다음에 봬요. 아주 짧군요. 네. 그러니까 이런 대화가 어떻게 보면 분위기상 네. 아니면 카톡상으로 알 수 있겠군요. 네. 다음에라는 말이 들어갔지만 나도 다음에 봐요라고 말하면 이거는 우리가 상황을 짧게 했지만 소개팅 하시는 분들이 빠르게 인지하고 아 이분이 나랑 뭔가 더 이상 관계를 지속하고 싶지 않아 하구나 이렇게 알 수 있군요. 네. 상황은 이제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2개 한 거고 우리가 이 사연을 보내주신 분의 이야기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27살이고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친구가 알려줘서 방송 잘 듣고 있는데요. 일주일 전에 소개팅을 했었는데요. 정말 괜찮은 분이 나오셨어요. 만나기 2주 전쯤 연락처를 주고받았고요. 소개해준 지인이 그래도 간단히 대화 나눠보라고 해서 카톡은 조금씩 했었어요. 일단 여기까지는 괜찮은 분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고. 네. 근데 소개팅 할 때 솔직히 말하면 네. 인스타가 뭐 서로 공유가 되거나 네. 사진만 봐도 느낌으로 딱 알지 않나요? 어때요? 그쵸. 이 사람 외모가 내 스타일이다. 아니면 뭐, 진짜 나랑은 아닌 것 같다. 이런 거를 어쨌든 좀 알고 시작하지 않을까요? 그게 어떻게 보면 첫인상이고 소개팅에서는 그게 가장 많이 작용이 되니까. 네. 그래서 사연을 좀 더 소개해드리자면 소개팅 날 만나서 가볍게 밥 먹고 한강에 맥주 마시러 가자고 하더라고요. 여기까지 보면 소개팅남이 그래도 적극적인 리드가 있었어요. 네. 순조롭네요. 말하는데 성격도 잘 맞고 저를 배려해 주더라고요. 저도 호감이 더 생겼고 일상 이야기부터 취미까지 2시간 정도 대화를 나눴어요.
아마 뭐 밥 먹고 나서 2시간 정도면 한 3시간을 같이 보낸 거네요. 그럼 네. 소개팅에서는 좀 길게 같이 보낸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나름 성공적인 소개팅이죠. 그리고 중요한 게 있어요. 집까지 데려다줘서 제가 잠자기 전에도 선택을 보냈어요. 아, 이게 소개팅이 잘 되면 네. 원래는 약속 장소에서 그냥 이렇게 바이바이 하는 건데 네. 뭐 늦은 시간이어서 아니면 이 소개팅남이 진짜 예의가 있거나 에티켓이 좋아서 네. 바래다 준 걸 수도 있지만 이거는 호감일 것 같거든요. 네, 제가 보기도 그래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네. 이거 처음 보는 사람인데 네. 집 앞까지라든지 아니면 뭐 네. 집 근처 지하철역까지 간다는 게 쉽지 않거든. 네. 그린라이트예요 여기까지. 네. 근데 어떤 일이 있었길래 우리한테 사연을 보내주셨는지 이제 뒤에 좀 나오는 거니까 제가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소개팅 남분도 즐거운 시간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주말이 다가와서 제가 한 번 더 보자고 그랬어요. 말도 통하는 것 같고 한 번 더 만나봐야 제 마음을 알 것 같았어요. 이게 사연자님이 더 빠지셨어요 일단. 맞잖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선약이 있으셨는지 2시간 정도만 된다고 해서 가볍게 카페 가서 이야기하고 헤어졌어요. 그때 소개팅남이 다음에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라고 하길래 제가 알겠다고 맛집 찾아보겠다고 했어요. 아마 아까 우리 상한글 했던 대화가 여기서 이제 좀 나왔던 이야기인 거죠. 네. 그럼 카페 가서 대화를 나눴잖아요. 네. 그럼 우리가 이런 대화가 있잖아요. 오늘 짧게 만났는 것 같으니까 다음에 맛있는 거 사준다라는 말을 했잖아요. 소개팅남이.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 게 제일 좋아요? 이거는 근데 사람마다 너무 다를 것 같아요. 이 다음에라는 게 그냥 좀 마음에 안 들어도 인사처럼 다음에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실제로 그냥 진짜 다음에 또 보고 싶어가지고 다음에를 붙였을 수도 있으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이 사연자님만 그 분위기를 알 수 있으니까 네. 대화의 어떤 맥락에서 나온 건지는 쉽지가 않잖아요. 네. 아까처럼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을 줬었을 때 네. 뒤에 어떤 말이 나왔거나 아니면 내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얘기를 했었을 때 그 상대도 적극적으로 나온다면 네. 이거는 그러니까 긍정의 신호, 네. 시그널인데 네. 그게 아니라 그냥 다음에라는 건 예의상 네. 우리 다음에 또 볼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다음에 언젠가는 우리가 이렇게 다음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아마 이게 사연자님이 받아들이는 다음에랑 아마 이 소개팅남이 다음에랑 했던 말과 의미가 좀 다를 수도 있긴 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연 좀 더 이야기 나눠보고 네. 또 우리가 고민을 좀 덜어드릴게요. 카톡이 조금씩 이어져서 그날 저녁에 영화 보는 거 좋아한다고 말했어요. 최근 개봉한 영화 이야기를 하다 보면 데이트할 기회가 있을 것 같아서요. 영화를 안 좋아하는지 더 묻지는 않더라고요. 이게 사연자님이 한 발자국 다가간 거예요. 네. 원래 이렇게 자연스럽게 대화가 되면 네. 그 다음 데이트는 영화관 갈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최근 개봉한 영화 뭐 밀수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네. 저는 요즘 영화를 안 봤지만 네. 그러면 그 영화가 아마 소개팅남한테 이렇게 말을 하면 솔직하게 말하면 같이 가고 싶으면 뭐 보러 가자 그러지 않을까? 네. 아, 근데 저는 약간 희망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영화를 싫어하는 분일 수도. 아 그러니까 이 소개팅남은 진짜 영화를 보는 걸 안 좋아하는 분일 수도 있긴 하죠. 네. 근데 소개팅일 때 네. 이렇게 영화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면 네. 시그널이잖아요. 네. 예의상 그래도 뭐 보러 가자고 나오는 거 아닌가요? 익명님, 제가 수습이 불가능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도 사연자님 마음을 조금 더 이해해주고 싶지만 이런 상황이었었을 때 네. 이게 잘 보면 영화에 대한 거절이 아닐 수도 있다. 네. 맞아요. 그게 참 맞아요. 어렵잖아요. 근데 네. 수전님처럼 생각을 하면 긍정적으로 보고 영화를 안 좋아하니까 영화 이야기 그만해야지 하면서 네. 또 다른 이야기를 하면서 네. 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소개팅 할 때는 조금 더 디테일한 것도 한번 더 생각해 봐야 되는 거고 네. 그리고 사연자님이 오늘 고민을 보내주신 이유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수도 있고 사연자님은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언제 같이 보러 갈래요라고. 이걸 말할 때는 기대하게 되잖아요, 솔직히. 그럼요. 그리고 이제 또 일할 때 카톡을 자주 못하고 퇴근하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카톡이 조금씩 늘어지는 기분.
이게 왜 늘어지냐면 영화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네. 영화를 보러 간다는 이야기가 나왔으면 네. 이 다음 이야기가 재밌는데 네. 지금 뭔가 사연자님 입장에서는 한 발자국 앞으로 다가갔는데 이게 어긋난 것처럼 보이는 거야. 네. 평상시랑 똑같은 건데 네. 나도 모르게 이 사람한테 서운한 감정이 든 거지. 그렇지 않을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연자님이 어떻게 대화를 이어나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일할 때 폰만 보게 되고 자꾸 생각이 나요. 마음에 들어서 애프터로 한번 만났는데 소개팅남 또 마음에 있을까요? 매일 카톡은 하는데 썸까지는 않은 느낌. 저만 호감 있는 건 아니겠죠. 이런 고민을 하다 보니 정말 잠이 안 와요. 정말 좋아하시는 거네요. 네. 아, 좋아하시는데요? 이게 썸을 타고 있는 거 혼자서 지금 일단 네. 뭐 소개팅남도 약간은 호감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네. 마음이 아예 생기시는데요? 직접 물어보는 게 좋을까요? 소개팅을 여러 번 해봤지만 정말 괜찮은 사람이어서 사이에서 도와주세요라고 보내주셨는데 일단 한잔이 네. 너무 좋아하는 게 티가 나. 네.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티가 날 때 조심해야 돼. 소개팅 하고 나서 네. 내가 먼저 너무 적극적일 때 어떤 사람은 그거를 그냥 편안하게 받아들이지만 네. 어떤 사람은 그런 걸 부담스러워해요. 아, 맞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좀 더 편안하게 이렇게 다가갈 수 있을까요? 그냥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해본다면 사연자님도 잘해 오셨겠지만 지금 네. 몇 가지 어긋나는 게 있으니까 우리가 좀 이렇게 도와드리자면 다시 방향으로 갈 수 있게. 저는 만날 약속을 한 번 더 잡으면 어떨까 싶긴 하거든요. 그럼 한강 갔다 왔으니까 여기 한번 가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영화관은 안 가실 것 같고. 그럼 영화관 제외하고 한강 제외하고 그러면 뭐 식사를 맛집을 한번 식사를 좀 이렇게 네. 사람들이 많이 있거나 아니면 네. 데이트할 수 있는 곳으로 찾아봐야겠군요. 네, 뭐 네. 연남동이라든지 아니면 뭐 안국동 네. 아니면 강남 중에서도 좀 예쁜 가로수길이라든지 네. 아니면 이 외에 살짝 외곽으로 갈 수 있는 곳도 뭐 차가 있으시면 가도 좋을 것 같고. 그럼 우리가 소개팅 시 호감 포인트가 있잖아요. 네. 제가 이 사연을 좀 준비하면서 청취자분들이 소개팅을 많이 하시고 계실 것 같으니까 네. 어떨 때 확실하게 이 호감 포인트가 생기고 이게 긍정적으로 작용이 돼서 연애까지 골인을 할 수 있다. 저는 모든 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시겠지만 일단 첫인상이요. 첫인상이 제일 중요한 거군. 네. 그러면 사연자님은 일단 소개팅남의 첫인상은 아주 좋았고 네. 대화까지 잘 풀렸었으니까 네. 2단계도 넘어간 거고 네. 그 다음에는 뭐예요? 대화까지 잘 되고 그러니까 외적으로도 좋아하고 그러면 이제 진짜 더할 나위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화를 하는데 티키타카가 된다. 그러면은 저랑 결이 맞는다는 얘기잖아요. 일단 한번 만나서 이야기할 건 진짜 많다. 네. 그러면은 이제 패스가 되지 않나. 그러면 일단 여러 번 만나면서 3번에서 4번 만나고 결정할 수 있는 네. 그 기회를 얻는 거고. 네. 저는 그러니까 이 포인트가 뭐가 있을 것 같냐면 이 사연에서 나온 것처럼 일단 집에 바라다 주는 거. 이 집에 바라다 주는 거 솔직히 연애할 때도 잘 안 하는 사람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가까이 있으면 할 수 있지만 네. 소개팅은 이제 좀 멀리 있을 때도 있잖아요. 뭐 그래도 네. 멀다고 뭐 1시간 반, 2시간이 아니라 뭐 40분 이상이면 네. 좀 그렇잖아요.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쉽지 않죠. 그리고 저는 또 대화 중에서 이렇게 배려해주는 사람. 소개팅에 뭐 어떻게 보면 서로가 모르는데 대화에 맥을 끊는 사람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물어봤는데 난 이걸 물어봤는데 저 사람은 다른 얘기를 한다거나 네. 아니면 너무 짧게 얘기하면 소개팅 했었지 이 뭐랄까 마가 뜬다고 해야 되나? 네. 이 어색한 침묵한 공간에서 네. 서로 뭔가를 먹는데 조용하고. 그랬었을 때는 이게 호감이 아니라 이게 반감이 된 거니까 네. 서로가 이렇게 한 시간을 같이 보내도 뭔가 매력적인 거 못 느낄 수 있는 거죠. 네, 네. 이게 기억이 나요. 이게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네. 예전에 아는 누나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소개팅 갔었을 때 네. 괜찮은 남자가 나왔대요. 네. 궁금하잖아요. 네. 또 어떤 남자인지 물어봤어. 근데 그 누나가 원래 좀 먹는 걸 좋아했어요. 네. 그래서 원래 소개팅 가면 뭐 파스타도 먹고 아니면 스테이크도 먹고 네. 아니면 조금 이렇게 잘 이렇게 깔끔한 음식들을 먹잖아. 네. 그 남자가
자기 스테이크를 안 먹고 줬었을 때. 그러니까 스테이크를 반 잘라서 뭐 제 누나의 실명을 말할 수 없지만 머머씨 이거 드셔도 돼요. 저희 청취자분들 이거 메모하세요. 꿀팁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런 게 있을 것 같긴 해요. 이게 잘라주는 것 에티켓이에요. 네. 그러니까 접시를 가져와서 뭐 잘라주는 근데 이거는 사람들마다 부담스럽게 느끼거든요. 네. 근데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처음 보는 사람한테 더 준다. 이거 되게 쉽고 정확한 방법인 것 같아요. 아니 그래서 그때 나도 모르게 웃었지만 그런 사람이라면 누나가 참 좋아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고 네. 우리가 자기도 모르게 이 소개팅 갔었을 때 보는 관점들이 있잖아요. 네. 진짜 뭐 말투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먹는 에티켓 네. 아니면 아까 말한 것처럼 뭐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하는 이런 배려하는 행동들 네. 이런 것들이 소개팅이어서 더 잘 보일 것 같아요. 네. 친구를 만나러 간 게 아니니까. 네. 아무래도. 그리고 그런 것들도 많이 있던데요. 제가 뭐 온라인에 좀 보니까 카톡 말투. 카톡에 남자분들도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이모티콘을 쓰거나 아니면 약간 이 애교라고 그래야 되나 조금 네. 뭔가 외계어라고 그래야 되나 그런 걸 네. 쓰는 분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안 좋아한대요. 오히려. 반갑다는 이런 거요. 뭐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썼었을 때는 귀여운 말투인데 남자분들이 썼었을 때는 좀 이렇게 다르게 보이는 말투 있잖아요. 네. 그 카톡 말투. 네. 그래서 뭐 소개팅 하시는 분들 다 잘 준비해서 하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다시 좀 사연으로 돌아와서 네. 만날 의향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사연자님은 직접 물어보고 싶대요. 이 직접 물어본다는 게 사람들마다 다르겠지만 수조님이 생각했었을 때는 직접 물어보는 게 어떤 식으로 좀 이렇게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저는 물어보셔도 될 것 같은데 대신 조금 조심스럽게 너무 막 단도직입적으로 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거 말고요. 살짝 그렇게 가면 이제 상대가 부담스러울 네. 수 있으니까. 그래서 왜냐면 제가 최근에 지인 중에 소개팅을 해서 지금 사연자님하고 되게 비슷한 상황이었던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제 지인이 소개팅 하신 남자분한테 여쭤봤는데 이제 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더 만나고 싶은지 이런 거를 좀 단도직입적이지 않게 조금 이렇게 부드럽게 물어보니까 네. 그 소개팅 남도 긍정에 뭔가 답을 했거나 네, 그래서 실제로 잘 된 거예요. 이게 뭐 카톡이 늘어지고 이래서 나한테 마음이 없나?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되게 좀 조심스러운 성격이었고 그 소개팅 남이 그런 분일 수도 있고 지금 이 사연에 있는 소개팅 남도 네. 우리가 어떤 분인지 몰라요. 네. 외적인 것만 좀 알 수 있지 이 사람이 진짜 사연자님과 어떤 대화를 했는지 네. 아니면 어떤 대화를 통해서 그래도 두 번의 만남과 지금 평일에도 계속 카톡을 하고 있으니까 네. 그게 너무 오해를 안 하거나 상상의 나래를 펼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네. 그 사람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우리가 더 좋아하는 마음이 있으면 자꾸 뭔가를 대입해 보잖아요. 네. 영화를 싫어하는데 왜 안 보러 갈까? 아까 이런 것도 나오는 것처럼. 네. 그리고 카톡이 늘어지는 것도 그냥 진짜 일이 바빠서 그냥 내가 생각했을 때 그런 느낌도 있을 거고. 네. 근데 다만 소개팅 남도 좀 조심스러운 사람이어서 이런 거를 다 말해주는 사람도 있잖아요. 네. 제가 오늘 뭔가 진짜 바쁜 일이 있어서 카톡이 늦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 진짜 예의 바른 청년. 네. 예의 바른 청년. 네.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거고. 네. 그래서 저는 물어보는 게 좋을 것 같은 게 이걸 안 물어보면 지금의 관계가 세 번째, 네 번째 만날 수도 있지만 네. 이 사이에도 사연자님 마음만 더 혼란을 가져와. 맞아요. 이게 막 머릿속에서 소설 쓰기 시작하고 잠 안 이러면 오고 막 네, 잠 못 자고 그러면 소설 더 길어지고 카톡 이런- 답장 안 오면 왜 안 올까. 그러니까요. 이렇게 되거든요. 막상 직접 만나서 대화해보면 이 사람이 참 나한테 마음도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네. 우리 관계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근데 어떻게 언제 물어보는 게 좋아요? 그러면 그냥 우리가 좀 디테일하게 말해주죠. 뭐 가정했었을 때 다음에 만날 거 아니에요. 네. 밥 먹고 카페에 가서 아니면 그 다음 뭐
간단하게 술 한 잔 먹으러 가서 물어봐야 되는지. 음. 아니면 집에 바래다 줄 때인가. 이거는 제가 어디서 본 약간 심리 트릭인데요. 어디서 봤군요. 네, 그래서 인터넷 같은 거 하다가 봤어요. 실제로 사람이 배가 불러지면 조금 너그러워진대요. 마음도 안정적이게 네, 되고. 그래서 뭐 직장인분들 어려운 결제 같은 거 받으셔야 될 때 식후에 찾아가시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더 이제 결제 승인이 더 잘 나는 것처럼. 네, 그러니까 약간 사연자님도 뭐 만나자마자 막 아니면 식사 중에 이럴 때 물어보시기보다는 이제 배가 좀 든든할 때, 뱃속이 좀 여유롭고 이럴 때 이제 카페로 옮겨서 카페에서 그러고 이제 케이크랑 뭐 음료 시키고 나서 딱 네. 나왔었을 때 자연스럽게 대하다가 네, 딱 물어보면 좋지 않을까. 네, 그래야 좀 당황스럽지도 않고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수전님 이야기 받고 하나 더 이제 하자면 가장 좋은 거는 잘 됐을 경우에는 밥 먹고가 맞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달달한 거 먹으면서 즐거운 얘기하면 되잖아요. 네, 근데 안 됐을 시 네, 이게 애매한 상황이 1시간 정도 뜨는 거잖아요. 뭐 네. 40분 정도. 네, 집에 바라대 주거나 집으로 같이 갈 때 그때 딱 물어보면 혹시 안 되는 상황이 있었을 경우에 네. 이 부끄러움을 잊고 집으로 일단 갈 수 있으니까. 아, 네, 그러니까 이 직접적인 물음이 우리가 고백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약간은 반고백적인 느낌이에요. 내가 소개팅 나한테 관심이 있는데 당신은 어때요? 라고 물어봤는데 그 사람이 저도 조금은 이렇게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러면 되는데 네. 저는 오늘 만나고 이제 안 만나려고 했었는데요. 안 돼.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네, 왜냐면 어떤 분들은 진짜 마음에 안 들면 네. 아예 뭐 카톡이라든지 이런 거를 안 하거나 하지만 여지를 안 주시는 거. 여지를 안 주는데 어떤 네. 분들은 이 소개해준 주선자 때문에 네. 아니면 자기 마음이 거절을 잘 못하거나 근데 이게 잘못된 음. 행동일 수도 있죠. 왜냐하면 누군가는 애타니까. 네, 근데 이렇게 하기 때문에 여지가 생기거나 네, 아니면 한 번 더 만나서 그냥 이렇게 말을 하고 맺으면 끝내는 사람도 있을 거고. 네, 그래서 이거는 뭐 사연자님이 잘 판단하셔서 분위기가 진짜 좋다면 밥 먹고 나서 물어봐도 좋고 근데 네. 그 애매한 관계에 계속 간다면 나도 모르겠고 그 소개팅 남의 표정도 네. 웃고 있지만 잘 모르겠다. 필이 안 온다. 근데도 이러면 네. 말을 해보고 싶다. 그러면 집에 갈 때 집에 갈 때. 괜찮은 타이밍인 것 같아요. 타이밍을 잘 재야 이 소개팅도 될 수 있으니까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사연자님 이야기를 좀 해드렸는데 저는 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소개팅이라는 게 나이가 들수록 더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어릴 때는 좀 끌리는 부분들이 많으니까 그 네. 끌리는 부분에 의해서 내가 적극적으로 다가설 때도 있고 상대가 나한테 적극적으로 다가와도 마음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네, 어느 정도 연애 경험이 쌓이거나 소개팅 경험이 쌓이면 네. 서로가 뭔가 계산적이라고 할 수 있을 수도 있지만 자꾸 이렇게 뭔가 떠보게 되는 거죠. 네. 이제 아는 게 너무 많아졌고. 많으니까 무서워진 걸 수도 있고. 네, 그럴 땐 확실히 우리가 알려준 2가지 정도의 방법으로 네. 소개팅을 잘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우리가 좀 알려드렸어요. 수정님 또 짧게 조언해드리면서 마치면 좋지 않을까? 사연자님, 제가 보기에는 상대방 남자분도 사연자님께 어느 정도 관심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소설을 너무 쓰시면 진짜 잠도 더 안 오고 힘들어지니까 약속을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직접 만나서 얘기도 해보시고 반응도 떠보시고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반응, 좋은 반응이 오길 저도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기서 마칠게요.